사실 요 사안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동훈 쪽 소식을 또 보고 있자면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약간 그 유니버스 있잖아요. 윤어게인 유니버스. 그쪽 유니버스도 보다 보면 이제 소위 그 한동훈의 부정 경선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모든 빌드업이 시작이 되고 있어서 나경원이 떨어질 리가 없는데 떨어졌으므로 부정 경선. 그리고 홍준표가 떨어졌다. 이거 빼박이야. 이거 진짜 부정 선거다. 그래서 지금 그 윤 어게인 세력들이 어디로 붙었냐면 황교안 쪽으로 붙었거든요. 황교안 씨가 그래서 5%는 일단 넘겨줘야 토론회에 나온다. 그래서 지금 그 SK 그 논란 있잖아요. 유심 관련해서 요 세 개 흘러가나요?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나 정말 궁금하다. 굉장히 진지해요. SK 유심이 이 조작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오늘 일단 황교안 씨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했고요. 진짜 신기하다. 핵심은 뭐냐면 그 한덕수한테 이런 오더를 내립니다. 뭐냐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 준 전시 상태다 지금 이건. 그래서 한덕수는 긴급 명령권을 통해 그 사전 선거를 금지시켜야 된다. 왜냐? 왜 금지시켜야 되냐? 지금 한 2,300만 명 정도의 이제 개인 정보나 이런 게 지금 뭐 특히 신분증 같은 게 이제 도용이 될 수 있어서 여기에 중국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선거에.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 이걸 막지 않으면 안 되고 사실 그 세력들이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죠. SK도 사실은 열어준 거다. SK는 친중 SK고 이재명 대표님의 선거 자금을 위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와 진짜 이 정도로 빌드업이 돼요? 그들한테는 되더라고요 이게. 대단히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만 있으면 뭐든지 친중으로 엮고 다 이재명 후보로 엮고 있다. 근데 그 유니버스가 실제로 원래는 이제 한 줌이었죠. 옛날에 한창 초반에는 부정선거 그 빌드업 할 때 민경욱 씨랑 둘이 다닐 때 그때 이제 사실 진짜 한 줌이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요 내란 국면에서 윤 어게인 세력들이 뭉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권 다툼 뭐 권력 다툼 엄청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황교안 쪽으로 어쨌든 가서 그게 이제 한동훈에 대한 반감이랑 또 맞물린 거죠.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냥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들고 특히 핵심은 이제 사실 대선 승리보다 당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차원에서 한동훈이 당권지면 우린 끝난다라는 각오로 지금 별의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는 지금 이재명 후보님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 부정 빌드업 장난 아니에요. 근데 듣고 나니까 이게 뭐 어차피 황교안은 대선 출마를 이미 선언했잖아요. 황교안 후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한덕수 후보와 또 유니버스화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나가 들고 저는 보수의 심상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보수의 심상정. 5% 넘겨야 됩니다 지금. 5% 넘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세력이 모이기에는 이미 좀 그 황교안 세력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 집회를 어디서 하냐면 대한문 앞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사람이 많이 없던데. 이제 시작인가요? 이제 시동 걸었습니다. 부방대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맞아요. 그것까지 지금 야심차게 만들었고 지금 실제로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나를 지지한다. 나를 지지할 거다. 왜냐면 거기도 부정선거 피해자기 때문에 나 황교안은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상징이고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그래서 한미동맹과 이런 거 고려하면 이제 나를 지지할 거다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2017년 권한대행 때 그 코리아 패싱 해가지고 논란됐을 때가 이제 본인 그렇죠.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그 파면 선고 이후에 그 주말에 왕왕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집회가 열리긴 열려요. 열리죠. 저도 너무 소규모여가지고 이제 이 부정 선거 집단은 거의 이제 끝나나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전광훈 세력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황교안 그 후보가 연단 위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앞에 너무 적은 어르신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이 정도인데도 나와가지고 연설하는 거 보면 황교안 전 대표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방대로 다시 시동을 걸었다. 부방대 시동을 걸었고.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복권 1,000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혹시 한 사람이 1,000만 번 서명하는 거예요? 야, 그 고문 아닙니까? 아니 1,000만 명을 모을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대단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게 그냥 사실 뭐 웃고 넘기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불과 내란 국면 얼마 전까지 그 세력들하고 함께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이제 이걸 애써 거리두기를 하는 척을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넘어가서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같은 한 몸통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을 계속 옹호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그게 뭐 실제 신념이든 아니면 그냥 코인으로 뭐 자기들끼리 뭐 이용을 하는 거든 예. 어쨌든 그게 한 몸통이었다는 걸 계속 부각시켜야 되고 예. 중요한 건 이제 그 유니버스가 자기들끼리 진지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부정 경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예. 우린 윤석열만 본다. 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유니버스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마이너한 초마이너한 언더독 후보들과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또 우리 황유두 이사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또 시청을 해주셨고 그 영상을 또 그리고 설명 주셨으니까 기왕에 그러면 좀 얘기 나온 김에 마이너 쪽으로 가죠 뭐. 저는 나중에 예, 그치 얘기 이 마이너리그에서 예. 대연합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마이너 쪽이라고 생각해서 요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예. 그보다 더 마이너. 저는 나중에 정가운도 여기 붙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왜냐하면 네. 얘네들끼리 0. 네. 몇 프로 딸이들끼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럼 원래 얘네들은 목적 위주의 인간형들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분명히 합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네. 그럼 그것도 한번 지켜. 황교안, 정광훈, 네. 크로스. 크로스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합니다. 또 이제 요 세력이 또 혹시 한덕수와 크로스 뭐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네. 한번 지켜보시고. 자 마이너 가시죠. 그 마이너가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언론에서 많이 띄워주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누구 합쳐야 되느냐? 김문수, 한덕수, 이낙연 여기에 네. 이준석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네. 실제로 레거시 미디어 중에 저희 뭐 다 아는 오전 저널리즘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모 패널들은 이 정도 상황이면은 실제 이준석이 가장 큰 변수다. 이준석이 한덕수와 손을 잡는다면 이거는 메가톤급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이거든요. 네. 그거는 실제 어떻게 이건 가정입니다. 네. 김문수, 한덕수, 뭐 이낙연은 빼고 김문수, 한덕수, 이준석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이준석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메가톤급이라고 부르만한 건 비호감도밖에 없어요. 정확합니다. 네. 네. 실제 조사가 네, 그렇게 네, 나오기도 네. 했습니다. 실제로 호감도 조사를 해보거나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요, 이건 찻잔의 태풍이라는 말도 좀 민망해요. 민망해요. 찻잔의 태풍도 태풍은 태풍이잖아. 예.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약간 똥물도 파도가 친다 뭐 요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이준석을 데려가는 쪽에서는요, 예. 이준석이 갖고 있는 80%의 비호감도 같이 가져가야 될 겁니다. 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 이준석을 싫어한다 칩시다. 네. 실제로도 싫어하지만 예. 더 싫어한다고 칩시다. 예. 네. 예. 근데 이준석이 누군가와 손을 잡고 단일화를 하는 모습을 본다. 예. 그 사람이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100% 싫어집니다. 같이 이제 옮겨간다는 당연하죠. 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이준석을 죽도록 싫어하는데 네. 이준석이랑 뜻이 맞는 사람이라면 난 당연히 그 사람도 싫어하겠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예전 대선 때,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예, 때, 예. 그때 문재인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 다 합치면 예. 문재인보다 높았다라는 걸 그쪽도 알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순한 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양인데 예. 이준석도 그때 이준석이 아니고요. 예. 뭐 누구 홍준표도 그때 홍준표가 아니고 예. 지금은 저는 데려가봐야 예. 필요 이상의 비호감도만 떠안게 되지 오히려 마이너스다. 음.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요. 예. 만약에 이번에 또 누구 밑으로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말로 정치 인생 끝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충심까지. 네네네네. 예. 왜냐하면 계속 보기는 봤으면 좋겠어요. 아. 정치권에서 이준석 후보를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놀리지. 어차피 당선은 안 될 테니까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어떤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준석 의로의 단일화를 네. 얘기해서 그래야 이재명 후보가 붙어서 승산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 그럴 가능성도 없거니와 네. 기어 들어가면 끝난다라고 말씀 주신 거죠. 이준석 네. 정치 인생은 거기서 끝이에요. 네. 진짜 농담 아닙니다. 황희두 이사님은 그 빅텐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사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개인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알겠으나, 예. 뭐 말씀 앞에 거의 없다 형님 말씀 주신 거에 저도 다 동의를 하고, 예. 실제로 그 지난 총선 때 보면 네. 그 이낙연 씨와 혹은 뭐 류호정 씨 등등 이렇게 다 잡탕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렇죠. 레인보우였죠. 예, 그 결과가 어땠는가를 또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예. 특히 그리고 그 국면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하람 의원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fem코 이준석 씨의 본진이죠. 예. 거기서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국힘 쪽하고 이제 뭐 합친해 만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할 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예. 그 갑자기 천하람 씨도 통합론파였다면서 거기에 예, 팔았단 예. 말이에요. 네. 그런 의리 없는 정치인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그 붙어가지고 예. 이준석 씨를 옹호하는지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고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준석의 모습을 fem코 준천지 때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분들은 많이 이탈했거나 지금 심지어 그 fem코 안에서 비판을 하면 막 1440일 동안 차단을 당하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1440일이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냥 영구 정지 때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제 비판적으로 이거를 뭐 좀 바꿔가고 싶다 하면은 예. 막 비추 테러 엄청 받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결론은 뭐냐면 그 fem코 안에 거의 잠식 당한 거라 봅니다. fem코가 우선이냐 이준석이 우선이냐 이게 막 서로 뭐가 그 앞이다 뒤다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예. 예. 그냥 서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솔깃해가지고 오면 그냥 한마디로 fem코랑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어떤 식으로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지 예. 전 답이 없다 봅니다. 펜코랑 같이 정치하면 어떤 꼴이 나느냐는 허은하 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준석하고 조금만 각을 세웠다면 네. 아, 엄청난 조리돌림을 당해요. 실제로 그래서 네. 허은하 그다음에 심지어 뭐 김용남, 예. 신인규, 그다음에 김웅, 네. 심지어 유승민 네. 예.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열등감 키워드. 아, 네. 사실 저희들한테도 다 똑같아요. 아, 그냥 열등감. 모두가 다 열등감이 있다. 아.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예. 다 이준석에 대한 열등감이다. 그럼 혹시 이재명 후보도 열등감이 있는 건가요? 거기도 뭐 이준석에 대한 뭘 하면, 그러니까 무시를 하면은 애써 무시하는 거다. 아, 말 못하는 거다. 아, 나쁜 소리 하면 열등감 때문에 저러는 거. 그렇죠. 아. 왜? 너는 하버드를 안 나왔으니까. 아, 네. 그렇지. 그렇게 공식이 세워지는구나. 네. 이게 제가 그래서 그분들께 얘기를 했어요. 예. 다음 생에 이준석으로 태어나면 나에게 정우성의 얼굴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준석으로 태어나지 않겠다. 정우성의 얼굴과 몸매와 키와 네. 그런 거 다 준다고 해도 통으로 다 준다 그래도 네. 난 이준석으로 태어날 바엔 차라리 내가 키우는 강아지로 태어나겠다. 토리요? 예, 망고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망고입니다. 아, 예. 예, 사실 이것도 이제 그 세계관에서 보면 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예. 실제로는 부러워서 저런다. 아. 이게 사실 아까 저희가 앞에 얘기한 예. 그 유니버스 부정선거 유니버스랑 비슷합니다. 맞아요. 답은 똑같아요. 정해놓고 똑같아요. 예, 과정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예. 아. 왜 이렇게 굳이 진지하게 오늘 다루냐면 예. 다른데 사실 많이 안 다루기도 하지만 예. 예. 중요한 건 이 실체를 알만한 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준석이랑 캐릭터를 소비하니까 예. 그 이해관계 마치 악어와 악어새처럼 예. 그 포장된 이미지에 계속 노출이 된 말 많은 근데 시민들한테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굉장히 그 어떤 뭐 제가 그 공약은 아까 처음 들었지만 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지만 다른 실제 대선 후보로서의 활동 이런 것들이 다른 한 자릿수 후보답지 않게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다 다뤄줍니다. 네. 실제로 세세하게 다뤄주고 뭐 그 외신 기자 협회 인터뷰도 실제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영어로 진행했다면서요? 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번역 기사 혹은 그 네. 실제 인터뷰 기사도 되게 잘 실어졌고 일간지들이 굉장히 이준석 후보를 좋아한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굉장히 잘 홍보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어우 뭐 저기 언론 보도량만으로 봤을 때는 무슨 진짜 거대 정당의 후보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대단한 게 이 정도로 언론이 실어줬으면 네. 비호감 1위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니면 지지율이 높든가. 그렇지. 네. 아니, 비호감률이 높으면 지지율도 같이 높아야 되는데 예. 언론이 이렇게 예뻐해주고 맨날 불러주고 토론 자리에 와서 앉혀주고 예. 또 누구는 막 그 저기 뭐야 마치 부모처럼 그렇게 챙겨주는데 아, 근데 비호감률 79%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네. 그거는 정말 특출난 제주다. 예. 참 그것도 극복해야 될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싶고 못합니다. 예 저희가 빅텐트 네. 말 끝나게 웃었게 빅텐트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네. 짧은 정만만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나올 가능성은 이미 뭐 기정사실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가능성은 이제 99.9%로 보고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 시기가 후보 등록 기간 이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여러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변수를 또 따지고 봐서 선거운동 돌입할 시기까지 따지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6, 7일 안에, 그러니까 5월 7일 안에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5월 2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해서 한 8일 이전에 단일화를 마무리한다는 건 불가능한 스토리 아닐까요? 6일 안에 해야 되는데 이 후보 단일화를.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예. 절대로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다.
절대로 못 된다. 안 되죠. 이런 일정들을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민심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다 스케줄 짜놨어요. 지금 쌍권이 아. 되게 조용하게 있잖아요. 예. 둘 다 검사 출신입니다. 예, 예. 한동훈은 이 두 사람의 새까만 후배예요. 그럼 과연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당권을 이 새까만 후배 검사 출신한테 통으로 넘겨줄 수 있을까? 쌍권이 예. 절대 어림도 없다. 자기들 생존도 어려운데 어떻게 넘겨줘요? 당연하죠. 그래서 경선 최종 룰 같은 경우에는 예. 네. 그냥 한동훈 나가라 룰이에요. 한동훈을 살려낼 수가 없다고. 예, 예. 근데 그걸 지금 한동훈만 몰라요. 굉장히 어. 재밌는 상황입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 본인은 지금 엄청나게 뽕에 취했거든요. 왜냐면 최종 2인까지 올라갔으니까. 아, 아, 네. 근데 지금 본인만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스케줄은 결국은 김문수 한덕수를 단일화해서 한덕수에게 예. 몽창 몰아주는 형식이 수순이 될 것 같은데 예. 한덕수 씨가 결국 선거 자금을 자기 돈으로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적절한 스폰서가 하나 붙었나? 예.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우리 황희두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 이제 정당 내부의 선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유세차도 준비해야 되고 포스터도 준비해야 되고 단일 후보로 또 찍어내려면 이제 그 효율성을 따지고 본다면 네. 8일 전에 아무튼 이게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가 지적을 했지만 국민의힘 스케줄이 그렇다라면은 어쨌든 한동훈 후보의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뭐 예. 한덕수라는 사람이 끝까지 이걸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 예. 그 사실 일단 터 자체가 지금 망한 대로 갔잖아요. 오세훈과 나경원이 있었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비슷한 식으로 되게 그 어떻게 보면 내란 대행으로 지금 하나 비판받는 게 있고 그걸 예. 털기 위해서 지금 무리수를 두다가 네. 또 이 매국노 짓을 한 거 아니냐 비판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를 거의 진짜 팔아 넘길 정도의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할까 계속 달려가는 게.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선거 유세차를 하나 만들고 네네. 이게 공보물 하나 찍어내고 예. 플랜카드 하나를 걸어도 이게 선거 자금은 결국 후보한테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거 공당이 대신 내주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면 한덕수가 과연 그 돈을 쓸 수 있을까? 전 그거 막 자기 카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밀다가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자기 돈을 쓰면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다 이제 어, 뭐 예. 법카 인생을 뭐 네. 이제 관용 차량 인생 이런 거겠죠.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뭐 한 3년 5년 정도 뭐 그렇게 살았나 보지 아니에요. 예.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요. 예. 몸에 예, 완전히 몸에 밴. 내가 쓰는 돈, 내가 타는 차, 내가 가는 곳 내 돈으로 결제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당장 지금까지. 따라오는 이제 뭐 어쨌든 특혜를 준 거니까 네. 고위 관료로서. 그렇죠. 근데 나중에 공당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해도 예. 지금 대선에 나가게 되면 하루에 2, 3억씩 써야 돼요. 음. 과연 이 사람 할 수 있을까? 음. 저는 그게 아직까지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 치르는 방식이 가장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깔끔하다고 판단됐을 텐데 이제 네. 그렇게 돼버리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조언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고 이 퍼즐을 어떻게 맞출지 아마 이게 멀지 않아요. 다음 주면 다 결정납니다. 아마 다음 네. 주에 두 분과 또 박주민 의원이 나왔을 즈음에는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다음 주엔 여의도에 어슬렁거리셔도 됩니까? 아니, 예. 궁금해가지고. 자, 저희 이제 마지막 10분 정도 나오면 꼭 물어봐 주시죠. 알겠습니다.